네, 화요일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시간이 가면요, 경제는 갈수록 성장하는 것 줄 알았어요. 네, 아무래도 우리 경제가 꾸준히 성장해왔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박종훈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세계적인 저성장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항공기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할까 하는데요. 네. 1957년 미국의 보잉사가 최고 시속 1010km인 이 경이적인 여객기 B707기를 발표했습니다. 이 불과 100년 전에 가장 빠른 운송수단이었던 바로 증기기관차가 시속 30km에 불과했던 거에 비하면 무려 30배 이상 더 빨라진 이 B707 여객기는 가히 혁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음속의 4배로 다닐 수 있는 이 성취권 이 구상이 나오고 있긴 한데, 더 이상 이 문제는 1957년에 이 1010km, 이 1000km를 넘는 그런 항공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때문에 이 1000km를 훨씬 능가하는 상용화되는 여객기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대로 간다면 1957년에 돌파했던 상업용 여객기의 최고 시속인 1000km대를 훨씬 넘어섰는데 앞으로 100년이 더 넘게 걸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기술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이 등장해서 과거의 기술을 대체하지 못한다면 생산성 향상 속도는 급격히 정체되게 마련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이런 경제 정체 상황을 여러 번 겪어왔고 그때마다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철도나 전기처럼 놀라운 기술 혁신이 일어나 주었기 때문입니다. 대략 50년에서 60년 주기로 일어난 기술 혁신의 물결에 따라서 인류는 거대한 호황과 또 불황의 이런 물결을 반복해왔던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최근에 인류가 경험한 혁신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바로 정보통신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8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이 로버트 솔로우 교수가 여기저기서 이 컴퓨터 시대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생산성 통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놀라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정보통신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바로 생산성 패러독스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 뒤 많은 경제학자들이 솔로우의 생산성 패러독스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 정보통신 혁신이 이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는 인터넷 혁명이 세탁기보다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런 혹독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2012년 미국의 로버트 고든 이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1990년대 이 인터넷 기술 혁신이 모두 신화에 불과한 것이며 앞으로 이 미약한 혁신마저 사라져서 경제 성장은 더욱 크게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거든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는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성을 나타내는 이 총요소 생산성 증가 속도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놨거든요. 1997년부터 10년 동안은 해마다 생산성의 향상 속도가 1%였는데 이게 바로 0.5포인트로 줄어들고 앞으로 2013년에는 오히려 0.1%가 했다,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이제 빠르고 손쉬운 성장의 시대가 끝났는지 모른다면서 굉장히 깊은 우려를 표했거든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성공한 기술이나 제품을 신속하게 따라잡는 이 빠른 추격자 전략 덕분이었는데요. 이 같은 추격 전략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신속하게 대규모 물량 공급을 할 수 있는 대기업 집단에 매우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격 전략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이 선도국가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혁신을 이뤄내야 하는 거거든요. 선도국가의 기술 혁신 속도가 늦어지면 더 싼 가격으로 무장한 후발주자에게 따라잡혀서 이 가장 빠른 추격자의 지위를 위협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많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 업체의 거센 추격이 시작된 것도 선도 기업의 기술 혁신이 정체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추격을 따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창업 환경이 시급한데요. 이 대기업만 밀어주는 과거의 빠른 추격자 전략만을 고집한다면 우리 경제는 철저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1990년대 정보통신혁명에 동참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 때문인데요. 이 세상에 바뀌지 않는 것은 바뀐다는 것뿐이다, 이런 말도 있죠. 이 풍향에 따라 뱃머리를 꺾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술은 뭘지 기대해보게 되는 부분이네요. 네, 또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